24년 육모인 26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거 없어요 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 주세요. 아무리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도 급할래 외우고 있으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긴 시간을 보낼 필요 없어요. 교과서 한번 더 읽는 게 낫지, 그지? 예, 근데 언급은 할 거예요. 언급은 할 거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잘 찾고, 잘 쓸 수 있는지가 모든 세포가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요. 정말입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기본서 읽는 작업은 하실 거잖아요. 뭐 이걸로 시험 대비할 거예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극약 처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26페이지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BTS 표시를 해드리고요. 어차피 나중에 도표로 나눠드리니까 표시를 하라고 할 때 해놓는 건 좋겠지만은 자, 26페이지입니다. 24년 6모고요. 1분의 1 그리고 이제 작년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록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읽을게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위등소를 제기했어요. 그때 소장에 기재된 을의 주소에서 을이 받았어요. 소장을, 부본을. 그리고 답변서도 냈어요. 물론 뭐 아주 디테일에다가 뭐 30일 내에 내냐 이런 것도 보겠지만 뭐 그 별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눈으로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는 단어는 다음날 안양교도소에 어디? 구속수감. 구속수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밑줄을 뭐 쳐도 좋고요. 뭐 안 쳐도 좋고. 나중에 사실 문제 읽을 때 의외로 이거를 또 읽을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트레이닝별로 가면은 표시를 문제에다 좀 밑줄을 안 해놓는 게 스포일러를 좀 막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그거 생각하느니 그냥 그 사례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를 밑줄 쳐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나중에 빨리 이걸 해결하는 의외로 뒤로 가면 이게 겁주려는 건 아닌데 실제로 사람 심리상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다음 회독 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왜냐면 다른 중요한 게 나올 수 있고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 나 이런 시간에 로민정 한번 더 읽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시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구속수감이고 그 다음에 1심 법원이 두 차례 변론기일 열고 종결했는데 이 당시에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의뢰 주소지에 폐문문제 같은 거 뭐 밑줄 쳐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송달이 됐구나. 그래서 발송 송달 밑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은 불출석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퀴즈. 제가 쟁점 찾는 거 이렇게 꼭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간히 작은 퀴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송달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해봐요. 유효지만, 부적법하지만 유효인가요? 아니면 무효고 부적법한가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오른쪽 공간이라 했는데 필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182조 최판이 있어요. 182조 최판. 민사소송하다가 사람이 구속되거나 아니면 수감된 거예요. 등등. 이랬을 때 판례가 두 개가 있다고. 두 개. 하나는 발송송달 판례고 하나는 공송달 판례예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지금 공부한 지 오래돼서 없을 수 있지만 발송송달은 이런 경우에 그냥 부적법 무효고요. 기본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송달이 부적법하면 무효고요. 적법하면 유효해요. 99%. 99%.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시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재판장이 공송달 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적법 하나 유효인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됐죠? 부적법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위법하지만 뭐 유효인 거랑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판결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게 너무 많죠. 항소 사유가 있고 상고 사유가 있는데 다 위법하잖아요. 근데 다 유효잖아요, 판결은. 그죠? 근데 송달은 부적법은 무효고 적법은 유효해요. 무조건. 그 유일한 예외가 공시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재판장이 공송달 명령을 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 공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공송달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왜 수식어가 붙었죠? 과거에는 모든 공송달이 재판장의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재판장의 명령이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이 발송송달에다가는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 이게 무효라는 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가 없지만 써놓으세요. 부적법 무효입니다. 사람이 구속됐는데 182조를 안 보내고 발송송달하면 이건 심각하게 부적법한 거고요. 182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실 얘도 S를 줄까 하다가 안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 나중에 주의하라고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서 1심 법원은 갑의 청구 인용 판결 선고 판결 정본 의뢰 주소지 폐문부재 재판장 공송달 명령. 갑자기 여기서 틀어버렸네 교수님이. 그죠? 공송달. 그럼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교도소 민사 송달 사건이 최판이 두 개 있는데 이게 공송달 된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부적법하지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예외가 최판에도 등장한 거죠. 원래 옛날부터 있던 판례. 공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재판장이 공송달 명령을 하면 부적법하나 유효한 송달이라는 건 아주 오래되고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최근에 교도소수감 사건에서도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얘가 출소하고 판결 정본 발급받고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으니까 이쯤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중요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요한 날짜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썼죠? 부적법하지만 유효라고 썼죠? 거기 화살표하고 써야 되는 게 있죠. 물론 뭐 시험을 보면서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볼 때 써도 괜찮고 이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써놔야 되겠죠. 유효 화살표하고 뭐예요? 판결 전본 송달이 부적법하지만 유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항소기간 진행이죠. 진행. 그 다음에 뭐 화살표에 되고 쉼표에 되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민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판결 전본 송달이 유효냐 무효냐. 자, 항소기간이 진행한다는 건 판결이 확정된다는 거고 여기는 쓸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화살표하고 기판력이라고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기판력 문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쓰지 맙시다. 근데 항소기간이 진행하냐 아니냐가 확정되냐 아니냐인데 요거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판결정본 송달의 적부가 아니라 유무효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헷갈립니다. 물론 적부와 유무효가 거의 같이 가지만 지금 봤잖아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니까 항소기간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례부터 할 얘기가 많은, 그러니까 A급 쟁점이 많이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합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또 이 강의는 뒤로 갈수록 했던 설명에 대해서는 뭐 그때 했죠 라고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썼어요? 부적법 유효니까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근데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구제수단, 재심, 추한항소.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였어요? 추한항소를 한 거고 어때요? 공시송달은 추한항소의 거의 뭡니까? 뮤즈죠, 뮤즈. 그죠? 예. 저 추한항소 문제를 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따라오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 왜? 항소 기간을 내가 지킬 수 없었던 게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기초 사항이에요. 제가 조금은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되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시험이 가까워져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기초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기초라고 말할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게 지금 그 뭡니까? 공시송달하면 추한항소가 안 떠오른다? 아, 이건 좀 문제입니다. 문제는 고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 좀 지금 받는 게 낫죠. 예, 공시송달에서 추한항소가 안 떠오른다? 완전 기초 중에 기초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근데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판례가 많다 보니까 지금 위로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제가 T가 힘들게 사회화 돼가지고 F인 척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막 중요한 판례, 어려운 판례, 복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기본을 안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큰일이죠, 그러면은. 그죠? 공송달 나왔는데 추한항소 못 돌리면 아주 진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너무 기초예요 라고 할 때는 혹시 내가 너무 기초인 게 과목이 7개고 한 과목당 공부해야 될 테마가 100개 이상인데 그 중에 너무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알지자가 떠올려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원래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인데 공송달 판결 같은 경우에 내가 그거를 알게 된 때. 그래서 알게 된 때 날짜는 네모가 돼야 되겠죠. 언제예요? 판결 정본 발급입니다.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5월이라고 쓰세요.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건 기록 열람으로 나올 수도 있죠. 됐어요? 예, 그건 판례 키워드예요. 예, 그리고 2주 됐는지 보기 위해서 네모 24년 6월 13일 네모 쳐야죠. 예,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엄청 미시적으로 뜯어봐서 그렇지 솔직히 이 문제 정도는 그 티를 줄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 B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1순위 예상 문제죠. 교도소는 아직도 그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뭡니까? 그 B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의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 원래 14회 변호사 시험에서 제가 별 3개를 했던 유력한 주제였는데 제가 별 3개라는 건 교과서 별 3개 여기다 별 3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스트 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B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T 못 줍니다. 왜냐? 그 판례 외우고 있으면 이게 판례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왼쪽 해설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2020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 판례 하나입니다. 그냥 그 2개 쓰면 돼요. 송달이 부적법한데 유효해서 추한항소 하는 거예요. 끝.
예.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한 쟁점이 추가됐으면 제가 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쓸데 문제